읽어주는 동화책 주통촌 여인과 산상왕. 고구려 제9대 왕인 고국천왕은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왕의 동생인 연우가 왕위를 이었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 제10대 왕인 산상왕이었죠. 그런데 산상왕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역시 고국천왕이 그러했듯이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산상왕은 근심이 깊어 큰 산과 물을 찾아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렸죠. 신이시여, 이 나라를 아끼신다면 제게 아들을 내려주소서. 왕위에 오른 지 7년이 지났사온데 아직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사옵니다. 부디 제 기도를 들어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잠자리에 든 산상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죠. 신령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의 소우로 하여금 아들을 낳도록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잠에서 깬 왕은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잊혀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의아했어요. 소후라니, 소후라면 왕의 정부인이 아닌 다음 부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에게는 소후가 없지 않은가?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왕은 곧 신하들을 불러 넌지시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의견을 구했죠. 그러나 신하들 역시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특별히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우도 없는데 아들을 낳게 준다는 꿈속의 여운이 헛되이 생각되었죠.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뜻에 맞추어 왕께서 지금이라도 소후를 얻으시는 건 어떠하실는지요? 몇몇 신하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재상 을파소가 나서서 반대했죠. 하늘이 정한 운명이란 본래 인간이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후가 없으시다 해도 하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을파소의 말대로 일단 기다려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왕이 이상한 꿈을 꾼 지 5년의 세월이 흐른 해에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고구려 도성 안팎은 교제를 준비하느라 어수선했죠. 교제란 성 밖으로 나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였답니다. 신하들도 교제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죠. 준비는 잘 되었겠지. 행사에 자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라. 예, 이제 제사에 쓸 돼지만 가져오면 됩니다. 국가적인 행사였기에 왕도 신하들을 독려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돼지를 제단으로 옮기려는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돼지가 달아나고 만 것이었죠. 제사를 지내는데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더구나 돼지는 모든 재물 중에서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답니다. 제사에 쓰는 물품을 담당하는 관리의 얼굴빛은 금세 흑빛으로 변했어요. 만일 돼지가 달아나서 교제를 제대로 지낼 수 없게 된다면
자신의 운명도 문제려니와 나라에도 불길한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들 하느냐? 저 돼지를 잡아라. 그 소리를 듣고 제사 준비를 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일손을 놓고 돼지를 잡으러 뛰어나갔답니다. 그러나 한 번 달아난 돼지는 여간에서 잡히지 않았어요. 보통 돼지라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세 잡히는데 이 돼지는 참으로 이상했죠. 돼지가 산으로 달아난다. 어서 잡아라. 사람들은 허둥지둥 돼지를 쫓아갔어요. 요리조리 피해 달아나던 돼지는 주통촌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죠. 돼지를 쫓던 사람들은 기운이 빠져 숨을 헐떡거렸어요. 아휴, 세상에. 무슨 돼지가 이렇게 빠르담. 이거 참 별일일세. 그런데 그때 돼지를 쫓는 사람들 앞에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나타났죠. 그녀는 가만히 웃으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거칠게 달아나는 돼지를 손쉽게 잡았답니다. 더 신기한 건 여인에게 붙잡힌 돼지가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틈을 타 사람들이 달려가서 돼지를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수군거렸죠. 아니, 어찌 저런 가냘픈 여인이 돼지를 잡았지?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이 신기한 이야기는 금세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은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장정들이 뛰어가서도 못 잡은 것을 갓 20살 처녀가 잡았더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다가 왕은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어쩌면 이 일에는 무언가 특별한 뜻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생각이 더 깊어지자 왕은 그 처녀에 대해 몹시 궁금해졌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처녀를 만나봐야겠구나. 결심을 한 왕은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시종만 데리고 남몰래 궁궐을 빠져나왔답니다. 처녀의 집을 확인한 왕은 시종을 시켜 만날 것을 정했죠. 그러자 처녀가 공손히 말했어요. 어찌 제가 감히 임금님의 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는다면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청을 꼭 들어주겠노라. 굳은 약속을 한 산상왕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궁궐로 돌아왔답니다. 왕이 아무도 모르게 주통촌에 다녀왔다는 소문은 오래지 않아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어요. 이듬해 3월에는 왕비의 귀에까지 전해졌답니다. 왕비는 펄쩍 뛰었죠.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만약 그녀가 아들이라도 낳게 된다면 앞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왕비로서는 머뭇거릴 틈이 없었답니다. 왕비는 곧 아랫사람을 은근히 불러 험악한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주통촌으로 달려가 그 처녀를 죽여 없애도록 해라.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주통촌의 처녀는 궁궐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병사들을 피해 도망쳤어요. 그러나 처녀가 아무리 걸음이 빠르고 날렵하다 하더라도 말을 타고 달려오는 병사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답니다. 멈춰라!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요란한 말굽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앞길을 막아서며 호령했어요.
처녀는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었답니다. 이윽고 병사 중에 하나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꺼내들어 처녀의 목을 겨누었어요. 순간 처녀가 숨가쁘게 입을 열었죠. 멈추어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처녀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칼을 든 병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나를 죽이라는 명령은 임금님이 내린 것이냐? 아니면 왕비가 내린 것이냐? 군사들은 의외로 당당하고 위험이 서린 처녀의 호통에 움찔했어요. 저희들은 왕비의 명령으로 온 것입니다. 처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말했죠. 지금 내 뱃속에는 임금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임금님의 아이를 죽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제 마음대로 하여라. 병사들은 처녀의 말에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칼을 빼들었던 병사는 칼을 거두었답니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렸어요. 이 보고를 받은 왕비는 더욱 화가 났죠. 뭐라고? 그래 그깟 나이 어린 처녀 하나를 없애지 못했단 말이냐? 처녀의 말이 뱃속에 임금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함부로 처녀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더욱 성이 나서 또다시 주통촌 여인을 죽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얼마 후 왕도 주통촌의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왕은 급히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너의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더냐? 저는 평생 몸을 조심해서 형제와도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성이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겠습니까?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임금님의 혈육이옵니다. 산상왕은 몹시 기뻐하며 여인에게 후한 선물을 내리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궁궐로 돌아온 산상왕은 즉시 왕비를 불렀어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요. 왕비는 말없이 듣기만 했죠. 그러나 굳은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답니다. 주통촌의 그 여인이 내 혈육을 가졌다고 하오. 지금 나라에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오. 왕비에게 없는 아이를 낳아준다면 이는 나라를 위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오. 왕의 말을 듣고 왕비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해 가을 주통촌의 여인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늦게 아들을 본 산상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산상왕은 그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고 지었답니다. 교체는 교재에 쓰는 돼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통촌 여인을 소후로 삼았답니다. 이후 교체는 고구려의 태자가 되어 산산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답니다. 그가 바로 고구려 제11대 동천왕이랍니다.